자, 받으신 교재 보시고요. 이 교재는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메가엔제 교재입니다. 메가엔제 교재고요. 실제로 교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이 간단한 개념 정리와 함께 뒤에 문제가 쭉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실제로 평가원과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출제되었었던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쭉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고 개념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원래 이 메가엔제 교재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가 모여져 있는 또 일반 교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능 다큐랄지 아니면은 뭐 미래로랄지 이런 식의 교재들은 대부분 다 이제 평가원 문제들, 수능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2학년 학생들이 좀 풀기에 어려운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어찌됐건 내신을 준비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빠르게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또다시 개념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바로 한 장 넘어가셔서 첫 번째 1강이죠. 인류 문명과 화학 부분에 이 개념학습 부분을 좀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에 나올지 미리 한번 좀 깔끔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인류 문명과 화학 반응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불의 발견과 이용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이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음식 날걸로 먹다가 익혀 먹기 시작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흙을 빚어서 토기를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특히나 이 금속이 광물의 형태로 지각에서 발견되었을 때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기 위한 재련 과정에서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써 드디어 금속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을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금속을 사용한 순서들은요, 매장량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대표적인 금속들의 사용 순서를 보면은 금을 가장 먼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철, 알루미늄 순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금속들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금은 너무 희소성이 강해요. 그죠? 그리고 구리나 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사용 시기 순서는 그렇지만 실제로 지각의 매장량 순서로 본다면은 알루미늄이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장량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금속의 사용 순서는 무엇으로 결정이 됐느냐? 바로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은 저 뒤로 넘어가서 산화 환원 파트에서 다시 다뤄지게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해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속을 사용하려면 순수한 금속의 형태를 얻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반응성이 너무 큰 금속, 너무 반응성이 좋으면은요,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금속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금속의 사용 순서는 반응성이 작아서 순수한 금속으로 얻어낼 수 있었던 것부터 먼저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점점 커져도 결과적으로 불의 조절을 통해서 그런 금속들을 얻어내는 재련 과정을 통해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철에 이용해서 용광로 내의 재련 과정 잘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었습니다. 아마 뒤에 가서 문제의 용광로 재련 과정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식량 생산 과정에서 식량 생산의 증대를 가져왔던 굉장히 중요한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었죠. 바로 암모니아 합성이었습니다. 그죠? 이 암모니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성분들을 우리가 이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 암모니아를 합성했던 방법이 바로 하버 보슈법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뭐 광합성의 의의나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 넘어가셔서 자, 화학의 기본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용어들의 정리가 필요했었죠. 맞습니까?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었고 원자, 분자 또는 이온, 그죠? 이런 식의 개념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의들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개념, 정의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 장 넘어가셔서 이제 문제 1번부터 빠르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하버 보슈법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하버 보슈법은 식량 생산의 증대를 가져왔던 아주 중요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하버 보슈법이에요. 암모니아 합성이죠. 암모니아 합성되는 과정은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기가 어려웠었던 이유, 실질적으로 질소나 수소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양에 차지하고 있는 기체들이에요. 특히나 질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조성비의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을 통해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기체였거든요. 이렇게 반응물이 많은데 왜 생성물인 암모니아를 얻기 어려웠었느냐? 바로 실질적으로 암모니아가 잘 만들어지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참 찾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버와 보슈는 각각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과정을 고온, 고압 조건에서 촉매까지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근데 어찌됐건 이런 하버 보슈법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합성됐고요.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해.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다. 자,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로 먼저 구별을 합니다. 이때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죠. 물질의 특성이 딱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 근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였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소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순물질은 포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별이 됐었습니다. 이때 둘 다 순물질이에요. 그런데 호돈소 물질은 원소의 개수랑 상관없이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 한 가지. 그리고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 되는 경우가 바로 화합물이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오존 또는 금속 같은 것들 다 호돈소 물질들이죠. 그지? 근데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CO2, 뭐 H2O,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H3 또는 뭐 NaCl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합물들이었습니다. 그죠? 이때 화합물과 혼합물을 자꾸 헷갈리는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고 그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거예요. 그 물질을 만드는 입자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거고, 그 입자들의 성질은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게 바로 화합물이죠. 그러면 다시 위에 있는 반응에서 각각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종류들을 좀 살펴보면은, 질소와 수소는 각각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순물질이고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들이죠. 하지만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섞여 있는 상태이고 얘 자체가 순물질이니까 얘는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억해.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전체 기체의 몰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몰수라고 하는 건 입자를 세는 단위였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그 화학 반응에서 그 반응하는 분자 수의 비, 즉 몰수비는 각각 화학 반응식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비와 관계가 있었거든요. 반응 전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질소는 1, 그리고 수소는 3이라고 하는 개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질소 분자가 1몰 있을 때 수소 분자는 몇 몰이 필요하다? 3몰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몇 몰 만들어진다? 2몰 만들어진다. 즉 반응 전에 기체의 몰수는 4몰일 때 반응 후의 기체의 몰수는 2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몰수가 더 많습니다.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위 반응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죠. 바로 이 질소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어떤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원소인데, 문제는 질소 분자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토양에는 질소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매우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채워주지 못했는데, 그지? 바로 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기체죠. 물에 녹고 나면은 물과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암모늄 이온 같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비료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식량 생산의 증대를 가져왔었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암모니아 합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네요.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 이거죠. 그죠? 계속 이어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크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표현, 앞서 우리 금속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한다라는 뜻이었죠. 만일 질소가 반응성이 크다면은 주변에 있는 수소기체랑 잘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잘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암모니아가 부족하고 이런 걸 굳이 만들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했느냐?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알겠니?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에 3번의 삼중결합이 있는 분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질소 분자는 성질이 매우 안정한 기체예요. 안정하다?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응성이 매우 작은 기체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기억의 화학 반응 시그널 물어봤습니다. 적혀있죠? 질소 플러스 3H2는 2NH3.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니은은 식량 생산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맞는 말이죠. 그지? 답을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제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어떤 물질에 관한 글이고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는 지질시대의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로부터 생성된 것.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가가 뭔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과거에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로부터 생성된 지금 현재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물질,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봐도 실제로 이 가가 여러 가지 난방이나 운송 수단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이런 고분자 화합물들 형성할 때 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석연료 나오면 3가지 나와야 되죠. 석탄,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 같은 이런 물질들을 그냥 한꺼번에 탄소화합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특히나 이 탄소화합물들은 탄소가 기본 주축이에요. 탄소 원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나머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수소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를 탄소화합물 또는 탄화수소 계열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가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이다. 맞는 말이죠. 주성분들은 탄소와 수소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종류마다 또 다른 원소들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알겠죠?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CH4, 메탄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지? 자, 니은의 가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석유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량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버린다면은 지금 현재의 매장량은 50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그보다 양은 많아요. 한 200년가량. 응?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펑펑 쓰고 살 거야. 왜? 뭐 굳이 뭐 이제부터 50년 이상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르겠네요. 살 수 있을지. 근데 어찌됐건 석유는 현재 50년 가량,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200년 가량의 매장량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펑 쓰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용 한계가 더 빨라지겠죠. 그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뭐라고요? 너도 상관없다고? 아니요. 너는 상관이 있어야지. 그지? 너네들은 상관이 있어야죠. 난 상관없다. 자, 어찌됐건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에
가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연소가 되게 되면은 그 연소 생성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뭐가? 이산화탄소가. 그죠? 수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뭐가?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복사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표면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에서 이제 반사되어 나가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잖아요. 빛이잖아요. 근데 빛은 파장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다 나눠지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빛의 거의 모든 종류가 다 출발을 해서 우리 지구로 들어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반사가 일어나고 뭐 흡수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거의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에너지는, 빛은요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지구에서 반사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좀 작아요.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많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우리 대기 성분에 이산화탄소나 또는 수증기 같은 것들이 많다면은 이런 녀석들은 가시광선보다 특히 적외선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외선 같은 그런 빛들을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것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지표면으로 되돌려줘 버린단 말이에요. 알았니? 그래서 이것을 지구가 보온하는 효과다 해서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온실효과는 좋은 거예요. 알겠니? 우리가 겨울에 그냥 밖에 맨몸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옷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효과가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온실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온실효과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심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찌됐건 디귿의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4번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과 구리에 대한 몇 가지 자료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구리가 나와 있고 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자료는 녹는 점 MP예요. 멜팅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구리는 1080도, 그 다음에 철은 1540도네요. 그 다음에 지각의 구성 비율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에 얼마만큼 이 물질들이 존재를 하느냐. 그랬을 때 얘는 0.00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5.0%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산출 형태를 보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구리 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황동석 같은 거, 이런 형태로 발견이 되지만 철 같은 경우에 무조건 철광석으로 발견이 되고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억에 구리는 철보다 재련하기 쉽다. 여러분들 재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재련. 광물로부터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재련의 기본은 녹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광물, 그러니까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광물이나 또는 철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을 용광로 같은 데에서 열을 가해서 녹여서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재련하기 쉽다 어렵다? 뭘 보면 됩니까? 바로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을 보면 되겠죠. 이때 구리는 1000도, 그 다음에 철은 1500도 가량 되니까 당연히 더 쉽게 녹일 수 있는 것은 뭐다? 구리다. 맞죠? 따라서 구리가 재련하기가 더 쉽겠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산소와의 반응성은 구리보다 철이 크다. 여러분들 반응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금속인 경우에는 순수한 금속의 형태보다는 화합물의 형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철 같은 경우에는 모두 철광석으로 얻어집니다. 이때 이 철광석이라고 하는 녀석이 산소와 결합한 화합물의 형태거든요. 대표적으로 Fe2O3나 또는 Fe3O4와 같은 이런 형태예요.
적철석, 자철석. 알았니? 근데 철은 순수한 철로 발견되는 경우 없이 다 철광석이잖아요. 산소랑 잘 반응한다는 거죠.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구리의 형태로도 얻어지거든요. 그지? 그리고 황동석처럼 다른 물질과 반응한 화합물의 형태로도 찾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구리가 얻어진다는 것은 철보다는 반응성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지?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응성이 구리보다 철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맞죠? 반응성이 클수록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구리와 철의 이용 시기는 구성 비율과 관련이 있다? 누가 먼저 사용됐어요? 누가 먼저? 구리가 먼저 사용됐거든. 맞지?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로 갔다 그러잖아요. 청동이 뭔데? 바로 구리가 아연 같은 것들, 그지? 그런 것들과 합쳐져 있는 게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를 먼저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철기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순서는 구리가 철보다 먼저입니다. 근데 구성 비율에 따라서 구리가 먼저 사용됐다면 구성 비율이 높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비율 자체는 철이 더 높죠. 그지? 그런데 왜 구리를 먼저 사용했을까? 아까 나왔던 거, 재련하기 쉬우니까. 맞지? 재련하기 쉽고 순수한 형태로도 얻어지니까. 알았니? 그래서 먼저 사용을 했다. 따라서 구성 비율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답을 기억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5번으로 갑니다. 인류 문명에 기여한 화학 반응과 관련된 글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각각의 단원별로 나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낼 때도 이런 식으로 내겠다는 거죠. 그지?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뭐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니? 차근차근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미주구어져 있죠? 기억은 그럼 뭐란 이야기야? 화석연료지 뭐. 그지? 기억은 화석연료의 종류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화석연료 나오면은 물질들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바로 연석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암모니아의 합성. 암모니아 합성, 하버 보시법 생각해야 되죠?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질소가 3개의 수소와 반응을 해서 2개의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 그치? 하버 보시법이었습니다. 디귿, 철의 재련. 철의 재련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으로부터, 철광석.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Fe2O3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철을 얻어내는 과정.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기억이 연소할 때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된다. 그렇죠. 연소되면은 뭐가 나오니까?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얘네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에요. 온실 기체들이죠. 따라서 기억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은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럼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소 비료가 만들어질 수 있었었죠. 그지? 니은 맞고요. 디귿은 순수한 철을 산화철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반대죠. 바로 철광석과 같은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산화철을 순수한 철로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지? 따라서 옳은 것, 기억과 니은 3번이네요. 참고로 지금 우리는 앞에 이제 화학 반응의 화학의 언어 부분에서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세한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도 용광로 내에서 재련하는 과정이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정도까지 범위가 출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 앞에서도 이 재련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 과정, 그 다음에 나는 기체 C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가를 보니까요. 기체 A가 있고요. 기체 A가 있고 얘가 물과 만나요. 그런 다음에 과정 X를 거쳐서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 만들어지죠. 그리고 기체 B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광합성과 호흡 과정 이야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과정 X는 A와 물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과정 Y는 그와 반대 과정이죠. 반대 반응.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과 호흡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죠. 따라서 과정 X가 뭐다? 광합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A는 뭐에 해당한다? CO2, 이산화탄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B는 뭐에 해당한다? O2, 산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 역과정이 결과적으로 호흡과정이다. 정리되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자동차에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나오는 기체 C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체 C가 공장 매연에서, 그러니까 공장 매연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뭐에 의해서 나와요? 호흡에 의해서 나오죠. 맞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의미하는,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기체 C는 뭐가 되는 거니? 그렇죠. 얘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광합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맞지? 그렇다면 지금 앞서 A, B, C 세 가지 중에서 A와 C는 공통적인 기체입니다. 맞죠? 그리고 각각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일 거고요. B는 산소 분자, 얘는 호돈소 물질이겠죠.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기체 A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맞죠? 니은에 기체 B와 C가 동일합니까? 아니죠. A와 C가 동일합니다. 그죠? A하고 C가 지금 동일한 상태예요. 디귿의 화석 연료는 가정 Y의 산물이다. 자, Y가 뭐라고요? 호흡. C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호흡하게 되면 뭐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 화석 연료의 연소, 화석 연료는 가정 Y의 산물입니까? 야, 화석 연료가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 아니잖아. 맞지? 도리어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호흡 과정을 통해서, 즉 포도당과 산소 같은 걸 반응을 시켜가지고 화석 연료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따라서 디귿 틀린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화학의 기본 언어에 관련된 내용들,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이런 내용들과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7번 가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의 사례, 기억부터 디귿 중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철광석에서 대량의 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기억은 철의 재련 과정. 철의 재련. 참고로 용광로 내에서 철의 재련이 일어나는 과정은 철광석, Fe2O3와 같은 이런 화합물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철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이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니은의 공기 중의 질소 기체. 그럼 니은의 질소 기체면 N2지. 그지?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N2예요. 그 다음에 디귿의 암모니아. 암모니아면은 NH3. 그죠? 이렇게 내용에다가 좀 적어 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면은 아는 내용이지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았지? 적어 놓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이때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기억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반응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물리적 변화랑 화학적 변화. 그런데 물리적 변화는 보통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 아니면 깨지거나 분열되거나 합쳐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물리적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화학적 변화는 화학 반응을 거쳐서 무언가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원소의 종류란다. 화합물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성질들이 다른 무언가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거든요. 기억은 철의 재련 과정. 이때 철광석이 철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의 형태입니다. 근데 얘는 순수한 철이죠. 철이 녹슬면은 색깔도 달라지고요. 강도도 약해집니다. 그 말은 철광석과 철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서로 다른 성질들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의 재련 과정은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질소는 이원자 분자이다. 이원자 분자이다. 하나의 분자를 형성할 때 원자의 개수가 2개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알겠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화합물 이야기할 때 요 밑에다 적을까요? 왠지 모르게 느낌상 여기에 나올 것 같은데,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 2가지. 2가지 이상이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은 분자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분자를 만들 때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삼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N2 질소 원자끼리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물질 중에서는 순물질이고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죠? 원소의 종류는 한 가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 내에는 원자가 2개 있으니까, 그지? 이원자 분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은 화합물이다. 그렇죠. 왠지 느낌 왔죠? NH3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합물. 그럼 얘는 몇 원자 분자니? 몇 원자 분자? 3. 세어봐. 하나, 둘, 셋, 4개 아니야? 4원자 분자죠 뭐. 알았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겠네요. 그죠? 계속 갑니다. 8번이에요. 그림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질 중 일부를 2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구리가 있고요.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을 첫 번째로 구별하는 기준이 혼합물이니? 이렇게 묻고 있거든. 혼합물이야? 그죠? 그런데 구리 순물질이죠. 순물질 중에 뭐야? 호돈소 물질. 포도당 C6H12O6입니다. 순물질이에요. 그리고 화합물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석유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기름들이 아직까지는 섞여 있는 형태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예로 가는 거, yes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 석유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아니요, 노로 간 녀석들, 노로 간 녀석들 중에서 원소? 원소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 그지? 이 말은 뭐야? 쉽게 말해서 호돈소 물질이냐 화합물이냐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yes로 가야 되는 거, yes로 가야 되는 것은 구리만 있는 거, 그리고 노로 가야 되는 것은 화합물의 형태인 포도당. 여기 가면 되겠죠? 자,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거 옳은 것. 가는 석유, 나는 구리, 다는 포도당. 2번이겠네요. 그지? 아, 쉽죠? 야, 이거 뭐 중간고사 다 맞겠네요. 네? 중간이든 기말이든 뭐 모의고사든 뭐 그냥 애들 장난이겠네. 그지? 아, 그러고 보니까 니네들은 3월 모평을 보면은 이걸 보는 게 아니구나. 안 봐요. 너네는 3월 안 보나? 네. 바뀌어서. 얘는 봐요. 저 사설. 아, 사설로? 어차피 3월 보면은 그거잖아요. 1학년 거 보잖아요. 너네 여러분들 2학년이니까. 망스네. 자, 계속해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화학 반응과 그 화학 반응식들 설명으로 옳은 것. 아우, 이제 뭐 지긋지긋하게 적고 있네요. 그죠? 첫 번째 반응은 암모니아 합성 과정, 두 번째는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입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만 한번 적을까요? 자, 화석 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CH4, 메테인이네요. 그지?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는 과정이 연소 반응이죠. 그랬을 때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돼야 됩니다. 앞에 개수 맞춰야 되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갈 건데, 미정개수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개수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CH4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소가 하나니까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진다? 하나 만들어진다. 수소가 4개 있으니까 물 몇 개 만들 수 있다? 2개 만들 수 있다. 그럼 필요한 산소 원자는 여기서 2개, 하나씩 2개, 총 4개의 원자. 근데 얘는 산소의 분자 형태니까 분자가 몇 개 있으면 된다? 2개 있으면 된다. 당연히 앞에 개수 1은 생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계속 가볼게요. 원소의 종류는 세 종류이다. 안 적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적어야 되겠네요. N2 플러스 3H2가 2NH3. 자, 두 가지 반응에서 원소만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원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는 사실 호돈소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니? 호돈소 물질들만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기억은 원소는 하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호돈소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호돈소 물질 뭐가 있죠? 호돈소, 질소, 그 다음에 수소. 그제? 두 종류네요. 얘네들 호돈소 물질들입니다. 위에 반응에서는 호돈소 물질 뭐가 있나요? 그렇죠. 산소가 있죠. 호돈소 물질의 종류는 세 가지. 그제?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화합물은 네 종류이다. 요 반응에서는 화합물이 요거죠. 암모니아. 하나. 그 다음에 위에서는 메테인, 이산화탄소, 수증기. 다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화합물의 종류는 네 가지. 그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7종류이다. 지금 얘네들 모두 다 분자예요. 모두 다 분자.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요. 맞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근데 만일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면은요, 이렇게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거 다 지금 원소의 종류,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의 종류, 화합물의 종류, 그 다음에 뭐 분자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화학 방식 말고 또 다른 화학 방식을 표현해 주는데 같은 물질이 쓰인 경우, 알겠니? 그랬을 때는 종류는 하고 물어보면은 중복되는 게 있을 때는 빼야겠죠. 근데 학생들이 그런 거에서 낚여갖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 세워버리는 거죠, 그냥. 알겠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만일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 분자의 종류가 몇 개야? 화합물의 종류가 몇 개야? 호돈소 물질의 종류가 몇 개야? 그런데 종류를 물어봤거든요. 종류를 물어본다면은 중복되는 게 있을 때는 당연히 빼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어가서 10번으로 가보죠. 몇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위 물질에 대한 설명 중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개수가 C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를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지? 자, 일단 나와 있는 물질은 헬륨, He. 근데 이 녀석은요,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죠? 호돈소 물질이고 단원자 분자예요. 단원자 분자. 헬륨은 18족 원소로서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를 형성하더라도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나는 뭐예요? 수소기체네요. 이원자 분자. 그 다음에 단은 수증기, H2,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라는 CO2, 이산화탄소 화합물이고요. 마는 NH3, 암모니아,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은요, CH4, 메테인이네요. 화합물입니다. 설명 중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3원자 분자인 물질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3원자 분자 뭐라고요? 원자 3개. 알았니? 원자 3개. 종류가 아닙니다. 원자 수가 3개인 것들을 찾으라 했습니다. 하나, 두 개, 3개, 3개, 4개, 5개죠. 그러니까 3원자 분자는 H2O, CO2. 그러니까 A는 얼마다? A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뭐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호돈소 물질 찾으라는 거죠. 호돈소 물질은 헬륨, 그 다음에 수소. 나머지는 다 아니죠. 따라서 B도 몇 개? 2. 그 다음에 구성 입자가 원자이면서 분자인 물질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원자 자체면서도 분자인 거. 그지? 그럼 뭐가 있어? 다시 구성 입자가 원자입니다. 원자로 구성될 거야. 얘네들 솔직히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 자체가 분자인 것. 그 원자 자체가 분자인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단원자 분자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원자 분자. 알았어? 다시 한 번만 좀 할게요. 이게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혼란이 온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지금 적혀 있는 모든 물질들은요, 다 구성 입자는 다 원자들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다들 분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 번째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물질 중에서
구성 입자가 원자인데 그 원자 자체가 분자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것은 원자 하나가 분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단원자 분자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C에 들어갈 값은 1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약간 좀 애매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온기 가부터 다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이때 조그만하고 색깔 진한 녀석과 크고 색깔 좀 연한 녀석은 서로 다른 원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가에는 지금 두 가지의 물질들이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그만한 녀석을 A라고 하고, 알았니? 조금 덩치가 있는 녀석을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가에는요, 가의 용기에는 까만색 조그만한 녀석들이 두 개가 붙어있는 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A2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얀 녀석 두 개가 붙어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아이고 B가 두 개가 붙어있는 분자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섞여 있네요. 맞죠? 다시 요거 보세요. 이때 A2랑 B2는 각각 같은 원소로만 구성된 이원자 분자죠. 호돈소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순물질이죠. 그런데 하나의 용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A는 결과적으로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하나만 보면 순물질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용기에다가 이 두 개를 같이 그려놨다는 것은 얘네들이 섞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들은 순물질이고 호돈소 물질들이지만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 전체가 뭐다? 혼합물의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는 까만 거 두 개에 하얀 거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A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 다음에 B가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녀석들만 존재하니까 A to B는 결과적으로 화합물들인 거죠. 순물질이면서 화합물.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는 뭐밖에 없어? B2밖에 없네? 맞지? 그럼 얘네들은 뭐 당연히 순물질 중에서 뭐다? 호돈소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 가와 나의 물질들은 모두 화합물이다. 자, 물질들만 봅니다. 화합물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나는 화합물 맞아요. 맞죠? A to B.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니까요. 하지만 가는 어떻습니까? A2든 B2든 둘 다 무슨 물질이라고요? 호돈소 물질이에요. 그리고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고요. 화합물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니은에 나와 다의 물질은 모두 분자로 존재한다? A to B. 지금 보면은 요렇게 생긴 녀석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분자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보통은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 물질들의 구성 원소의 종류와 그 분자를 만드는 데 쓰인 원자의 개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은 얘네들이 분자면서 얘는 A가 두 개, B가 하나가 붙어있는 분자이다. 얘는 B가 두 개가 붙어있는 분자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가도 얘도 다 분자입니다. 알겠니? 니은은 맞는 말이죠. 디귿의 가나다의 물질은 모두 기체 상태이다. 얘네 선생님 좀 전에 다 분자라 그랬죠. 분자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옳은 것 니은과 디귿.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분자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나 같은 경우 지금 그림에 나는 이런 녀석들이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액체나 고체도 분자의 형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맞지?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느낌 오지 않니? 이게 뭐 의미하는 것 같아? 물 분자야. H2O 야. 알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가 수소고 B가 산소일 거예요. 알았니? 근데 물도 액체랑 고체 상태가 가능하잖아. 그지? 그럴 때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보여져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 막 흐트러져 있고 사이도 멀고 이러니까 다 기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이어서 12번 문제. 녹색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반응 설명으로 위 반응에 참여한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보면은 A와 B 그림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까만 거에 양쪽에 뭐 하얀 게 선 2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맞지? 그리고 B는 이거 자주 보던 녀석이네요. 이렇게 생긴 거. 그지? 광합성 과정의 반응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그지? 그러면 느낌 오죠? A가 뭐야? CO2지. 그리고 B는 H2O.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광합성을 했더니 C가 있어? C. 동그란 게 두 개 붙어 있네. 맞지? 그리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물질. 그죠? 그런데 이때 요 C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바로 산소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당연히 C6H12O6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포도당이겠죠. 그죠? 포도당.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부터 D는 모두 분자이다. 이산화탄소 분자, 물 분자입니다. 그리고 산소 분자죠. 그리고 포도당도 하나의 입자를 만들 때, 하나의 포도당을 만들 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A부터 D는 모두 화합물이다. 맞아요? A는 CO2니까 원소 종류 2개, 화합물. 그 다음에 B는 H2O니까 수소, 산소, 원소 종류 2개, 화합물. 그런데 C는 뭐예요? 호돈소 물질이죠. D는 C6H12O6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의 종류 3가지고 호돈소 물질이 하나 존재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A와 B의 성분 원소의 종류와 D의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다. 이걸로 가지고 이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탄소, 산소 있고 수소, 산소 있는데 여기 탄소, 수소, 산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따라서 원소의 종류 같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 기억부터 디귿, 기억 디귿이네요.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칠판 정리하고 계속해서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합물의 구성 원소들을 확인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불꽃 반응 실험, 그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나 불꽃 반응세 색깔은 꼭 외워두시기 바라요. 몇 가지의 금속 원소들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험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꽃 반응색으로 구별하기 좀 어려운 원소들은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 갑니다. 몇 가지 화합물의 불꽃색과 그 다음에 LiCl, SrCl2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LiCl, SrCl2, KCl, KNO3 각각의 물질들의 불꽃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꽃 반응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원소들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불꽃 반응 실험은 몇 가지의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꽃색은 그 화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로 LiCl, 그 다음에 SrCl2, 그 다음에 KCl, 그 다음에 KNO3 이렇게 네 가지 물질들이 있을 때 이 물질들에서 불꽃색이 나타난다는 것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 금속 원소들은 우리가 보통 화학식으로 이렇게 적게 되면 규칙상 앞쪽에다가 적어주죠. 그러니까 LiCl, 염화 리튬은 리튬 때문에, 그 다음에 SrCl2, 염화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스트론튬 때문에, 그 다음에 KCl과 KNO3도 각각 칼륨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LiCl은 빨간색, 리튬 때문에 빨간색이 나타나는 거고, SrCl2는 스트론튬 때문에 얘네들이 불꽃색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불꽃 반응색 외울 때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인데 리튬은 그냥 빨간색, 스트론튬은 진한 빨간색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근데 진한 빨간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진한 빨간색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빨간색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요 염화칼륨이나 아니면 질산칼륨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둘 다 칼륨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칼륨 때문에 무슨 색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보라색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됐니? 그런데 얘네 둘은 같은 빨간색이지만 같은 원소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둘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은 지금 약간 선이 흐릿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선의 위치랑 개수가 다 다르죠. 그렇다면은 다른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죠. K2SO4의 불꽃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K2SO4 황산칼륨이거든요. 근데 불꽃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속 원소 때문에 나타나겠죠. 금속 원소 뭐야? K지. 칼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뒤에 붙어 있는 음이온,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모두 칼륨 때문에 무슨 색이 나타나야 돼? 보라색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LiCl과 SrCl2는 선 스펙트럼을 구별할 수 있다. 불꽃 파란색으로는 구별 못해요. 하지만 선 스펙트럼으로는 구별이 가능하죠. 이제 니은 맞고요. 디귿에 LiCl의 불꽃색은 Cl 때문에 나타나요? 아니죠. 불꽃 반응 실험은 항상 금속 원소 때문에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3번으로 체크. 계속해서 14번으로 갑니다. 네 가지 물질들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니까 NaCl,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NaNO3, 그리고 염화구리, CuCl2, 그리고 아이오딘, I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성분 원소 확인으로 불꽃 반응색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물질 중에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것들, NaCl은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 NaNO3도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염화구리, 구리 때문에 청록색이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아이오딘은 금속 원소가 아니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모두 두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습니까? 두 가지의 원소. 두 가지라는 것은 종류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얘 두 종류 맞지? 나트륨하고 염소. 얘는 몇 종류야? 세 종류죠. NaNO, 그지? 세 종류고요. CuCl은 두 종류, 아이오딘은 한 종류.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니은에 가나다의 불꽃 반응색 모두 같습니까? 아니에요. 노란색이고 얘는 청록색의 색깔이 나타나지. 색깔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가와 나의 선 스펙트럼에는 동일한 선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려면 같은 원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NaCl, NaNO3 맞지? 그런데 지금 현재 가와 나에는 동일한 선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안에 구성 원소가 같은 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Na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위치의 선들이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포도당 분자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포도당 분자가 보세요. 포도당이 C6H12O6 세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이거든요. 근데 이 분자 모형을 선생님이 구조로 표현을 해주면은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포당 분자입니다. 다 세어보시면요. 탄소 6개, 그리고 수소 12개, 산소 6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A, B, C가 있잖아요. A가 요겁니다. 요거 A. 알았어? 그 다음에 B는 뭐 예를 들어 아무 데나 있는 요거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산소입니다. 알겠습니까? A는 탄소, B는 수소, C는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B는 수소이다. 맞는 말이죠? 그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구조식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세어보면 돼. 맞지? 그러니까 A랑 B랑 C가 각각 크기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어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같은 게 6개씩 나오는 게 2개가 있을 거고 12개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을 거거든. 근데 B는 세어보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아, 얘 수소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알았나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에 포도당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총 개수는 24개이다. 문제에서도 포도당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한 분자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지, 종류가 아니라 6개, 12개, 6개 다 더하면 24개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이야기고, 디귿에 포도당의 완전 연소 생성물 중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드는 게 있다. 자, 봐봐. 포도당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소 생성물로 뭐 나와야 돼? 이산화탄소, 물 나와야 되죠. 석회수 나오면 바로 무슨 기체 생각나야 되죠? CO2. 그렇죠. CO2, 이산화탄소 나와야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은 물질 X의 원소 분석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원소 분석 실험 장치는 사실 이 뒤에서 좀 더 많이 다뤄질 내용이에요. 맞죠? 근데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는 건데, 이 실험 기구 안에 지금 시료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관을 보면은 시료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또 물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물질이 산화구리 2, CuO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시료라고 합시다. 시료. 근데 이 시료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맞지? 그냥 여기다가 CH 이렇게만 적어둡시다. 알았죠? 그런 다음에 왼쪽엔 염화칼슘관이 있고요. 염화칼슘관. 이쪽을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CaCl2라고 적어요. 아니, 다 적기 귀찮으니까 저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U자관이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U자관이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각 들어있는 물질 염화칼슘, 그리고 이 안에는 수산화나트륨 NaOH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맞죠? 이 연소분석 실험장치는 뒤에 가서 우리가 실험식의 결정 부분에서 아마 더 많이 다뤄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아마 여기서는 그런 뭐 실험식을 계산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잠깐만 미리 좀 이야기하면은 시료를 연소를 시키는 거죠, 이 안에서. 맞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공기가 염화칼슘관을 먼저 지나가는 이유는 수증기의 제거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해서고, 그런 과정에서 시료는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렇게 생긴 연소 생성물들이 U자관을 지나가는 동안에 염화칼슘관에서 뭐가 흡수돼? 수증기가 흡수가 될 것이고, 수산화나트륨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맞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물질의 실험식이 무엇일까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장치가 바로 이 연소분석 실험장치입니다. 산화구리 2 해놓죠? SCO. 연소 확인을. 그렇죠. 연소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지?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기억. X는 화합물이다. X가 2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미리 가르쳐줬죠. 맞지?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2가지라면 당연히 화합물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장치 B의 질량은 실험 전과 후에 다르다. 이게 지금 A, 이게 지금 B, 이게 지금 C거든요. A 같은 경우에는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공기의 수폭에,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를 제거하는 장치예요. 알았어? 그런데 B나 C는 연소 생성물들을 흡수하는 장치거든요. 처음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을 비교하면은 각각 흡수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서 각각 질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B나 C나 모두 연소 후에는 질량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니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디귿에 장치 C의 질량 변화는 물질 X 성분 중 탄소 때문이다. C가 뭘 흡수해? 이산화탄소. 이때 시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디귿도 맞는 거겠네요. 답을 5번으로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요. 자, 4가지 물질 가부터 라의 색깔과 불꽃 반응색.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불꽃 반응색 다 나와 있네요. 자, NaCl. 그리고 CaCl2. 그 다음에 CuSO4. 그리고 NaNO3. 자, 각각 고체들이 있을 때는 색깔이 흰색, 흰색, 푸른색, 흰색이에요. 그죠? 그런데
불꽃 반응색을 봤더니 노란색, 주황색, 청록색, 노란색 이런 게 나오네요. 그죠? 다 금속 때문이지. 얘 때문에 노란색, 얘 때문에 주황색, 얘 때문에 청록색, 얘 때문에 노란색. 그지? 설명을 옳은 거 가보죠. 기억. 불꽃 반응색은 고체 물질의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까? 흰색, 흰색, 파란색, 흰색. 그것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금속 원소의 종류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에 불꽃 반응색으로 화합물을 모두 구별할 수 있다? 안 되죠. 왜? 불꽃 반응 실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몇 가지의 금속 원소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원소들 중에서도 불꽃색이 똑같은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고, 나와 라를 겹쳐놓은 선 스펙트럼에는 가의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들이 모두 들어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와 라, 요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종류 때문에 선 스펙트럼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에 있는 원소가 나와 라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NA랑 CL. 나에는 나트륨은 없지만 염소는 있죠. 그지? 선 스펙트럼, 염소 선 스펙트럼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염소는 없지만 나트륨이 있죠. 그러니까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NaCl은 각각 CaCl2와 NaNO3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에 모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을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 불꽃 반응 실험을 하고 선 스펙트럼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도 예를 들어서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 색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금속 원소만 확인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 스펙트럼에서는 비금속 원소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NA랑 CL의 선 스펙트럼 다 나타나요. 알겠죠? 그걸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8번 계속 갑니다. 석회수가 들어있는 직기병 안에 불이 든 양초를 넣어두었더니 잠시 후 불이 꺼졌습니다. 이때 관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직기병 안쪽에 그을음이 생성됐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공기를 넣은 주사기를 고무마개에 찔러 넣었더니 주사기의 피스톤이 빨려 들어갔대요. 오케이? 자, 보면은요. 이 안에 불이 붙은 양초를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양초라고 부르는 물질도 얘네들은 탄소화합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기본 주축이고 거기에 이제 수소나 아니면 산소 같은 이런 물질들이,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연소를 시켰더니 내부에 그을음이 생겼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을음이 뭐냐면요, 이게 불완전 연소 생성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이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연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탄소가 기체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모이면 그을음이 발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을음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언가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특히 산소 같은 이런 기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을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을음이 생겼는데 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며. 그럼 뭐가 만들어지긴 한 거니?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 건 맞아요. 알았어?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내부에 산소가 그다지 풍부하지는 않은 상태. 근데 직기병을 보면은 직기병의 마개가 닫혀 있잖아요. 그 말은 외부의 공기가 유입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외부의 산소가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석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양초가 연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원래라면은요 아마 공기 중에 산소가 있었을 거거든, 이 안에도. 근데 그 산소가 전부 사용이 되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생기는 거야. 근데 사실 산소 하나를 쓰면 이산화탄소 하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안에 산소가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개수도 100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소의 빈자리에 이산화탄소가 다 채워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알았니? 그러면 실제로 없어진 산소만큼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채워줄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그 말은
내부에 빈 공간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빈 공간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부 압력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가 100개가 있었는데 이산화탄소 100개가 딱 만들어지면서 그냥 딱 채우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거든?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반응을 했잖아요. 녹아 들어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이 안에 빈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은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사기를 꽂았잖아요. 주사기를 꽂았는데 주사기의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주사기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 밀려 들어온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인 거야. 알겠니? 주사기는 외부의 압력이, 그 주사기 내부의 압력이 아마 바깥쪽 압력과 똑같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 압력을 1기압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사기 내부에 공기를 채워놔도 그게 1기압이 됐었을 겁니다. 피스톤이 안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꽂는 순간에 피스톤이 쑥 들어갔다는 얘기는 공기가 이 안으로 유입된 거잖아. 보통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부의 압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양초는 완전 연소되었다. 맞아요? 아니야. 왜 완전 연소가 안 됐냐면은 그을음이 생긴 걸로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았니? 그을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불완전 연소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탄소는 양초의 성분원소이다. 그럼요.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양초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디귿의 직기병 내부의 압력은 실험 전이 실험 후보다 크다. 맞아 틀려. 공기가 안쪽으로 유입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압력이 높았는데 이후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보다는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첫 번째 부분이었죠. 지금 첫 번째 1강 부분에 해당하는 인류 문명과 화학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강에 해당하는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유, 뭐, 보이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